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시민과 예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큰 두 개의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세계 시민이고 두 번째가 예술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와 시민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용어인데 세계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시민을 종속하고 있어요. 먼저 데피니션을 살펴보자면 단일 국가에만 소속되지 않고 세계 구성원으로서 지구촌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비판적 인식과 관심으로 공감적 태도를 함께 공유하는 시민. 다시 말해서 하나의 관점을 아주 작은 테두리에서 갖지 않고 굉장히 거대한 관점에서 함께 공유하고 그 인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바로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약간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경계시자입니다. 한문에서 경계시자 이렇게 해서 경계시자를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경계를 틀고 있는 그 경계에 살고 있는 백성민, 시민,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획이 정해진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화에서 시티즌십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획된 경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계는 그 우리 지구라는 큰 굉장히 행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거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민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민성, 시민의 성, 이루성자가 붙으면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의 목표와 함께하는 의식이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계 시민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경계들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현수, 서울 용산구, 서울,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의식, 생활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성은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민, 동에 사는 동민, 그리고 군민 혹은 시민, 그 다음 민족, 그 다음 국가, 그 다음 연대국가 이런 식으로 집단의식을 되게 크게 공유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일컫게 되고요. 세 번째는 시민성의 발현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시민성의 발현 근거는 개별적 인간,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와 관계 맺기를 하면서 공통된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런 요구받게 되는 이 행동 양식이 긴 세월과 시간을 축적하면서 나의 행동의 근거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성은 어떠한 행동 양식으로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축적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의식이 아니라 내 경계, 나와 함께하는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시민성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의 시민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공간과 시간을 좀 제약하고 자기 민족이나 의식의 테두리를 아주 좁게 공유하는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계도 아주 협소하고 좁고 그리고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강했던 그런 개념이 바로 과거의 시민에 대한 관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에 대한 시민에 대한 관념은 어떠냐? 그 공간 개념이 무한대로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매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여러 가지의 소통 경로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 민족이나 나라의 개념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확장된 자유를 바탕으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굉장히 줄이면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의무보다는 권리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 시민에 대한 관념은 의무보다도 훨씬 더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정의가 되어 갑니다. 세 가지의 이제 세계 시민의 합성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시민, 두 번째는 문화 시민, 세 번째는 민주 시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시민은 모든 사람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다문화 시민을 말합니다. 평등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하자면 가치관, 거대 공통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민, 여기까지 더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시민은 세계 시민의 문화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예. 문화는 각 경계마다 다르게 형성되었고 그 문화마다 그 높낮이 혹은 깊이보다는 가치, 그 가치의 다양성이 더 중시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의 문화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에는 유물과 같은 물질적 문화와 관습이나 행위, 의례, 의식 같은 무형적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문화 시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민주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권리가 굉장히 강조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가는 인간 중심 지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합성어는 세 가지, 세계 시민, 그 다음 문화 시민, 민주 시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민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불어 사는 지구촌, 많이 들어보셨죠? 캠페인에서. 그 다음 공동체 의식,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특성.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한 가지만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폭력 어떻습니까? 폭력 어떤 방식으로든지 폭력은 용인될 수 없죠. 어느 나라는 폭력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어느 나라 가면 폭력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조금 더 강한 의미, 전쟁 마찬가지로 폭력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죠.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되죠. 그 다음 평화, 그 다음 건강, 이런 것들. 다음 그거와 또 하나 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가자면 다양성, 다시 말해서 diversity. 다양성은 어떤 것이 더 잘난 것이고 어떤 것이 더 못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자체로 굉장히 고귀하고 존중되어야 될 것이죠. 같이 고귀하고 같이 함께 존중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가겠죠? 다양성은 평등의 의미와 굉장히 유사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폭력, 전쟁, 그다음 다양성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적인 인간이 세계를 살면서 이 일상 세계에 살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대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계 시민과 세계 시민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떠한 사람을 일컫는 것일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세계 시민과 교육을 제가 한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무엇인가? 물음표. 자, 세계 시민 교육은 무엇일까요? 자, 학습자가, 그러니까 시민이, 한 개인이 더 포용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열거한 거대 가치를 추구하고 향해 갈 수 있는, 지향성이라고 그러죠. 지향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지식과, 그다음 포용할 수 있는 기능과, 그다음 제일 중요한 가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육부에서 발행한 2022년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고요. 세계의 교육과정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지금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목표 2010에서 서울 아젠다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은 교육 활성화에 대한 근본 요소다. 그래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교육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세계가 직면한 그 사회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실천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세 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적 시민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계 시민성은 다시 말해서 예술을 통해서 세계적 시민성이 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세계 시민성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발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를 사는 인간인 이현수가 이 문화예술 교육을 세계로 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떤 가치를 해야 되냐? 자, 우리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음악을 작곡을 해요. 전쟁과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가사를 써서 음악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리고 저의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외국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올린 메시지, 그리고 제 친구들을 통해서 온라인 전 세계에 퍼진 제가 작곡한 음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전쟁이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전쟁이라는 어떤 거대 가치를 음악이라는 예술 활동으로 표현해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술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적 시민성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대 공평한 평등한 가치, 하면 안 되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평등한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예술 활동, 음악 활동을 포함한 예술 활동으로 그 전쟁을 하면 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술적 시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술적 시민성에 기초한 예술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술교육을 통해서 윤리적 행위라든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좋은 사회선에 대한 행위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좋은 메시지를 가진, 가사를 가진, 그리고 아주 예쁜 멜로디를 가진 음악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버스킹을 한다, 연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음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의 어떤 선행위가 음악이라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화돼서 나가죠. 이것이 예술 윤리 행위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메시지를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술적 시민성에 기초한 예술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성을 고양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다가 나의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폭력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비신사적인 방법,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방식으로 나의 의도를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예술, 미술, 공예 혹은 음악 행위를 통해서 나의 그 의도를 사회에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회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사회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예술적인 방식의 이해, 그래서 화합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행복에 기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이끄는 교육, 바로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술적 시민성에 기초한 예술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개의 이제 사례가 있어요. 예술적 이제 시민성, 그러니까 세계 시민성 함양에 관련한 예술활동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기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후.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라는 그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이제 예술가가 한 행동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자꾸 그 기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면 온도가 1도씩, 우리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고 우리가 낮은 지대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도 하지 말고 좀 줄이고, 그리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도를 예술 활동으로 표현해낸 그런 예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16년도에 환경단체 그린피스라는 단체의 초청으로 북극에 갑니다. 북극에 가가지고 빙하,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대한 빙하 위에 피아노를 올려놓고 북극을 위한 애가 본인이 만든 작곡곡이죠. 그것을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빙하 위에 피아노를 올려놓고 빙하가 막 깨져서 우릉퉁퉁 내려오고 그런 소리가 나고 그 상황에서 그 추운 북극에서 북극을 위한 애가를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녹화 촬영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방송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기후의 중요성이 뭐고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일깨워지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 기관에서 예술 활동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개인의 의식을 시민 또는 국민이라는 공적 시민성의 함양이 가미된 정체성으로 통합하려는 의의가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공적인 의식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예술 활동을 이제 아주 거대하든 아주 정교하든 아니면 약간 부족하든 간에 자기 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표현 의식이 거기에 담겨가지고 그 예술 활동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냄으로써 본인의 예술적 감각이 의식 속에 담기고 그 작품화 되어가지고 정치적 판단이나 사회적 감성에 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강의를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랑시에르는 예술 교육이 독립된 과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예술과 교육 경험들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얽히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 한 문장에 엄청난 용어들이 들어있죠. 자, 우리가 세계 시민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발현되는 과정은 예술적 시민성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자, 이런 이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세계 시민과 예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